동사 28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건데,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가정법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을 우리가 영어로 쓰게 되면 subjunctive mood라고 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정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반복해서 지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정법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여 나의 소망이나 또는 의문 또는 가상 등을 표현하는 방법, 어법 등을 총칭해서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나의 바람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말고사 시험에서 내가 고쳐서 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서 고치지 않았으면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 말은 고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문제를 맞추었을 텐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가정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정법인데, 가정법의 종류는 좀 많습니다. 가정법 현재도 있고요.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가정법 미래 또는 기타 가정법이라고 해서 I wish, as if, would that, if only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법이 어떤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사실의 반대냐,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냐,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가정이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의 반대냐에 따라서 가정법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각각의 가정법의 종류에 따라서 가정법의 조건절과 주절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반대냐, 그에 따르는 가정법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이란 말은 뭐냐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실 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중상 과정에서 학교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요즘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으로 바꾸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공부하실 때 이 문장이 어떤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법의 종류는 무엇이다. 그 가정법의 종류는 조건절과 주절의 형태가 이렇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니까 직설법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법이 현재면, 가정법이 긍정이면 직설법은 부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게 가정법 현재인데요. 가정법 현재는 우리가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나 미래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두시면 되고, 기본형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의 기본형은 조건절, 즉 if절에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현재형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두 개만 구별하시면 가정법 현재는 솔직히 하실 게 없습니다. If he needs it, I'll lend him the money. If he needs it, I'll lend him the money. 두 문장이 동일한데 위의 문장은 if절의 동사가 need 원형이고, 밑에는 주어가 he가 삼식 단수의 현재니까 needs s를 붙여놓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밑에 문장이죠. 이것은 뭐냐면
직설법의 단순 조건입니다. 단순 조건이란 말은 만약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빌려주겠다.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위의 문장은 뭐냐면 만약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하면 빌려줄 텐데 현재 그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는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직설법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냥 단순 조건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위의 것은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빌려줄 텐데 그가 필요로 하지 않아서 못 주겠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if절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가정법 현재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위성 가정법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당위성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강한 가정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형은 주절에 동사가 주장, 제안, 권고, 명령, 요구, 결정형 따위가 오고, 그리고 대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당위성 가정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니까 그 일은 미래에 일어나겠죠. 그런데 보통 이때 이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는 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제일치라고도 되어 있죠. 요것은 당위성 가정법이 아닙니다. 요거는 직설법인데 이것은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시제일치를 맞춰야 되는 경우입니다. 수능에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 당위성 가정법을 쓰시면 되고,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주장이나 제안이면 시제일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문법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짧은 문장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것만 되시면 영어의 문법은 솔직히 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밑에 예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He suggested that she should be dismissed. He suggested that she was dismissed. 차이점은 지금 뭐냐면 종속절이 should be냐 또는 was의 시제일치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의 문장은 그는 제안했다, 그녀가 해고 당해야만 한다라고. 아직 그녀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고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고, 밑에 문장은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해고 당했다고. 그러니까 밑에 문장은 이미 그녀는 해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should be가 되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한 일, 그 다음에 시제일치가 되면 이미 일어난 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까지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밑에 참고해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 주장, 제안, 공고, 명령, 요구, 결정형 따위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기본적인 단어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insist, suggest, recommend, order, demand, ask, decide, resolve. 반드시 빨리 혹시 모르겠으면 뜻을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장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보실 것은 가정법 과거인데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기본적인 형태는 if절의 동사의 과거형,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 됩니다. 지금 해석은 써놓고 있지 않는데, 해석은 당연히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만약 뭐뭐 한다라면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문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f I had some money, I would help you. 만약 내가 약간의 돈이 있다면 나는 너를 도와줄 텐데, 이런 문장이 되고, 실제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다. 그 다음 밑에 문장 보시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만약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하지만 너에게 날아가고 싶다는 것을 지금 포함하는 거죠.
이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의 동사가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주어의 인칭과 상관없이 were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were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해 두시고요. 하나 더 보시면 if it weren't so late, we could have coffee. 만약 그렇게 시간이 늦지 않다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 커피 마시고 싶은데 너무 늦었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직설법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이 긍정이면 직설법은 부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간이 지면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써놓고 있지는 않은데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참고해 보시면 It's time 가정법이 나오는데요. It's time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동사의 과거형을 찾기도 하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당위성 가정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정법 과거로 보기 때문에 It's time 뒤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주로 쓰더라. 그리고 그 의미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아직 되고 있지 않다. 예문 보시게 되면 It's time that you went to bed. 네가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시간인데 현재 보니까 네가 안 자고 있다는 거죠. 네가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것이다. 또는 It's time that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리에 들어야만 해 라는 당위성의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기억을 하시고요. 직설법으로 고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It's time for you to go to bed. 그래서 여러분들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도 바로 바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it's time은 뒤에 동사의 과거형 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둘 다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it's time의 형태가 만약에 독해상에서 등장하게 되면 주제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거니까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좀 전에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한 시제 과거로 갔죠.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겁니다. 당연히 해석은 만약 그랬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될 거겠죠. 그래서 기본형을 보시게 되면 if절에 과거 완료형 had pp를 쓰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어디서 많이 봤었죠? 제가 조동사를 할 때 해드렸습니다. 조동사를 할 때 동사 원형을 한 시제 과거로 바꾸게 되면 have pp로 고쳐진다. 그래서 조동사를 공부할 때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냐 조동사 뒤에 have pp냐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라.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플러스 pp는 반드시 외워두셔라. 그렇게 조동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등장하죠.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조동사로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so. 만약 내가 너였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네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죠. 그래서 직설법으로도 바로 바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실 것은 혼합가정법인데요. 가끔씩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정법을 가르쳐 주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외우거나 할 게 없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외웁니다. 뭐 가정법 과거는 어떻다, 뭐 주절의 형태는 어떻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가정법이 딱 나오면 다 틀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셔라. 자, 혼합가정법은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건절에 일어났던 동작의 결과가 주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통은 if절이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이 가정법 과거로 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if절의 had pp,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
기본형이 지금 보시게 되면 if절의 과거형 부사, 주절의 현재형 부사를 지금 빨갛 진하게 지금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실제 생활 영어나 대학 영어에서는 이런 부사들을 잘 안 써줍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쓰든 두 개 다를 써서 이 문장이 혼합가정법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요거만 조심해서 보셔도 충분히 이 문장이 혼합가정법이구나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the road would be better now. 만약 last night, 어젯밤 비가 내리지 않았었더라면 그 도로는 지금 상태가 더 좋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if절에 had not rained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 would be 가정법 과거죠. 혼합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if절에 비가 언제 내리지 않았죠? 비가 왔죠. last night 어젯밤에 비가 왔고 도로 상태를 지금 바라보는 시점은 would be better now 지금이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혼합가정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st night, now 둘 중에 하나만 오더라도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가정법 미래인데요. 가정법 미래는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가까운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형에 들어가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과 were to 동사 원형이 있는데 은밀하게 사실을 구별하실 필요는 없지만 should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원하는 것이고 were to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원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절의 형태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도 되고 현재형을 써도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정법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예문 보시게 되면 if she should know it, she would be astonished. 만약 그녀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놀랄 텐데, 그녀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녀가 이 문장은 나는 그녀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알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고, 그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should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marry you.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른다면 나는 너와 결혼할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때려 죽여도 너와 결혼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이죠. were to는 불가능을 표현할 때 주로 씁니다. 거의 희박할 때, 나타날 수 없을 때 쓰는 게 were to이기 때문에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결혼해 줄게.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써주는 표현을 쓰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should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나타나길 원하는 거, were to는 불가능에 대한 표현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밑에 참고를 정리를 하실 때 꼭 별표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번 파트는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험을 치르든지 또는 뭐 수행평가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그걸 잘 넘어가시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 이후부터는 이 문장이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즉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으면 가정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100%고요. 거의 확률이 높다. 왜? 시제일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왔다, 가정법이다. 그리고 나서 조건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정법 과거네,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 방법은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으면 가정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학 이상의 과정, 토플이나 그 이상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이제 가정법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가정법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가정법 내용보다 오늘 했던 가정법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